2024 K리그는 쿠팡 플레이와 함께. 오늘은 K리그에서 현재 1등을 달리고 있는 포항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시즌 포항에는 새로운 감독님이 이제 부임을 하셨죠. 김기동 감독님이 나가시게 되면서 박태하 감독님이 새로 오셨는데, 박태하 감독님이 전북 아침 경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1라운드 울산 경기 등등 이 경기들을 뛰시면서 가져갔던 수비적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1라운드에는 보여지시는 것처럼 이제 홍윤상, 조르지, 허용준을 활용하면서 미드필드 2명을 해서 이렇게 앞에서 5명의 미드블록을 가져갔고요. 뒤에는 5백을 만들면서 굉장히 높은 위치에 서서 상대가 가운데로 들어오지 못하게끔 하는 수비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울산이 빌드업을 가져가고 있지만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미드에 5명이 진을 치고 서 있다 보니까 쉽게 울산현대가 가운데로 패스를 하면서 상대의 균열을 망가뜨리지 못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뛰게 된다면 센터백 한 명이 따라가지고 뒤에서는 확실하게 멘트를 붙어주면서 선수들이 가운데로도 찌르기 애매하고, 만약에 찌르게 됐을 경우에는 같이 쌈을 싸먹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수비 조직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5백, 4백 이렇게 뭐 내려앉는 수비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허나 포항이 보여주고 있는 4백과 5백 바꿔가면서 하는 전술은 내려앉은 느낌보다는 이 미드블록에서 진영을 쳐서 상대가 가운데로 패스를 넣지는 못하게 만들면서 결국에는 무의미한 사이드 패스를 유도해내는 플레이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가운데를 만약에 쑤시고 들어왔을 경우에는 충분한 숫자가 있기 때문에 공을 뺏어서 조르지가 버텨주고 뭐 허영준이 나가고 홍윤상이 나가면서 카운터택을 빠르게 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수비 조직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2라운드에는 약간 다르게 나왔습니다. 2라운드에는 5백이 아닌 4백을 들고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뒤에다가 이제 미드필더 한 명이 더 있다고 치시면 앞에서 강한 블록을 만들어주고 뒤에는 4백이 버텨주면서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축구를 쭉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래서는 4백이 확실하게 멘트를 물어주는 장면을 볼 수 있고, 윗블록에서는 조르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방 압박을 친다던가 아니면 미드진을 블록하면서 결국 패스가 가운데로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면서 맨 아래쪽 지역에서는 오베르단이 요거를 지켜주면서 상대가 쉽게 가운데로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수비 블락 전술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 포항이 1위를 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런 수비 방식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광주 경기, 아무래도 이번 시즌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팀 중 하나고, 지난 시즌 너무나도 광주가 잘했다 보니까 이 경기에 이목이 집중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3라운드부터는 허용준 선수가 이제 제외가 되면서 윤민호 선수가 들어오게 되었고요. 똑같이 앞선에서 약간 4-4-2 시스템으로 수비를 가져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파울을 하긴 했지만 끝까지 윤민호 선수가 따라와주면서 광주가 가운데로 뚫고 들어올 수 없게끔 만드는 전술입니다. 지금 보시면 윙어들도 굉장히 좁혀있고 조리지와 윤민호가 앞선에서 자리를 지켜주면서 광주가 하고자 하는 요 가운데를 뚫고 들어오는 전술을 실행시키지 않게끔 해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완델손부터 시작해가지고 포백이 위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광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풀어나오려고 하고 있지만 이날 가장 좋았던 것 중 하나는 바로 이런 장면들입니다. 이희균 선수라든가 뭐 최경록 선수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이 미드 지역에서 굉장히 잘 빠져나가고 이선 침투를 잘하는데, 이런 거를 센터백에게 넘기게 되면서 예를 들어 뒤에서 나오고 있는 이건이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튀어나오게 된다면 아무리 스위칭을 잘한다고 해도 이 스위칭이 풀려나올 가능성이 꽤나 높거든요. 포항은 이날 정말 잘한 것 중 하나는 확실하게 한찬이가 이희균을 따라가주고, 그 다음에 오베르단도 만약에 최경록이 침투를 한다면 끝까지 따라가주면서 미드필더들이 확실히 미드필더들의 이선 침투를 잡아주다 보니까 광주가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장면들이 나올 수 없었고, 이건희가 튀어나오게 된다면 전민강이라든가 박찬용 선수가 강하게 뒤에서부터 따라 나오면서 이 축구가 앞으로 실행되기 어렵게 만드는 장면들입니다. 지금도 한찬희 선수의 굉장히 좋은 태클로 인하여 또다시 소유권을 가져오는 장면이죠. 자, 지금은 뭐 경기를 하다 보면 비교적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 상황들이 꽤나 많이 나옵니다. 허나 지금도 윤민호랑 둘이서 이렇게 앞에서 자리를 잡아주고 있으면 뒤에는 미드블록이 있고 그 뒤에는 포백 블록이 있으면서 오베르단이나 한찬희 선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이건희 발 앞에 들어가는 패스라든가 혹은 여기서 이 선수가 최경록이 뛰어가는 걸 보고 안영규가 패스를 넣어주려고 하면은 뒤에 있는 센터백에게 확실하게 본인이 안 따라갈 때는 맡겨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래서 오베르단이 확실히 잡아주긴 하지만 미리미리 지시를 해주고, 이제 완델손 같은 선수들이 워낙 왼쪽 풀백에서 활약이 좋다 보니까 신강훈과 완델손이 완벽하게 또 1대1을 막아주면서 경기를 가져갔던 장면이죠. 그래서 포항이 이번 시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까지 시즌 초반에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진 못했습니다. 허나 전북 아침 경기를 보면 원정에서는 굉장히 힘들어했지만 홈 경기에서는 되게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줬죠. 근데 포항이 이번 시즌 정말 잘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라고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본인들이 뭐 4백으로 나오든 5백으로 나오든 뭐 3백으로 나오든 뭐 이건 숫자에 불과하고 어떤 포메이션으로 나오든지 간에 본인들이 그 전북 박태하 감독님이 공식 첫 경기를 한 이후로부터 꾸준히 수비 방식은 똑같이 가져간다는 겁니다. 이게 울산을 만난다고 해서 울산의 맞춤 전술이 뭐 부분적으로 당연히 들어가겠죠. 허나 큰 틀을 바꾸지 않기 때문에 선수들이 전술에 대한 혼동도 없고 선수들에게 부분적인 부분들만 지시를 해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지금 장면도 풀어나오려고 하고 있는 장면에서 이렇게 스루 패스가 들어간 장면이 나오죠. 근데 이날 이제 한찬희 선수라든가 오베르단이 정말 잘해준 것 중 하나가, 여기서도 최경록 선수가 좋은 침투를 해요. 근데 이런 침투를 하면 대부분의 미드필더들이 볼 워칭을 하면서 이거를 안 따라가게 되는 상황이 나오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간격이 벌어지기 때문에 위험한 찬스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장면에서 오베르단이 이거를 끝까지 따라가 주면서 완벽한 커버링을 해주는 장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짜여져 있고요. 수비적인 블락에서 굉장히 포항이 잘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똑같이 포백을 들고 나오면서 김인성부터 시작해서 윤민호, 조르지,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가면서 식스블락을 똑같이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뒤에는 포백이 지켜주면서 지금도 신강훈 선수가 이 윙어가 공을 받으러 가는 장면을 보면 확실하게 쪼아주면서 이 선수가 쉽게 돌아서지 못하게 만들려고 붙어주는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의 이 수비 체계가 굉장히 잘 짜여져 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지금 장면에서도 내려앉은 상태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4백과 5백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을 했을 때 만약에 5백을 쓴다 혹은 만약에 4백 수비적인 전술을 쓴다라고 하면은 내려앉는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포항은 절대로 내려앉지 않고 이렇게 윗선에서 압박을 치기보다는 기다리는 수비를 하면서 상대들이 본인들의 트리거 안에 들어왔을 때 완델손 혹은 신강훈 선수가 바짝 붙어주고 오베르단과 예를 들어 윙어 선수들이 붙어주면서 여기서 경기를 끝내려고 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이런 장면에서는 완델손 혹은 신강훈 선수가 워낙 수비적으로 경험이 많기 때문에 상대편 윙어들이 쉽게 뚫고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센터백에 대한 압박은 크게 가져가지 않으면서 센터백이 공을 가지고 있는 거는 내비둬 두고 본인들이 가운데로 패스를 넣으려고 할 때 충분히 적절한 스위칭을 통해서 상대의 롱킥을 유도해내는 잘 짜져 있는 수비 전술을 쓰고 있다. 지금도 대전과의 경기에서 4-4-2로 나오면서 대전이 센터백들이 이제 공을 돌리는 거에 대한 거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포항의 균열을 깨기 위해서 상대들이 해야 하는 부분들은 바로 여기서 호사가 내려오면서 받는 것처럼 이 지역에서 누군가가 드리블을 하면서 결국 한찬이 혹은 오베르단이 끌려나오게끔 만드는 균열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래서 호사가 쭉 치고 나가는 장면이 나오고요. 이때부터 포항이 약간의 이제 균열이 일어나면서 이거 어떻게 막아야 되지? 라는 장면이 나올 수도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포항의 이 축구의 가장 중요한 기반은 한찬희 선수라든가 김종우 선수, 오베르단 선수가 미드필더에서 너무나도 좋은 활동량을 보여주면서 확실하게 상대방 미드필더들이 파고들려고 하는 공간을 책임져 주면서 센터백이 부담을 덜 느끼면서 상대방 공격수를 확실히 압박을 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포항의 빌드업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포항이 빌드업을 할 때는 신강훈 선수를 이렇게 안으로 집어넣으면서 변형 백3 빌드업을 가져가는 것과 동시에 한찬이랑 뭐 김종우 선수랑 그다음에 오베르단이 이렇게 투 미드필더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3-2 빌드업을 가져가면서 빌드업을 가져가고요. 가운데 이제 이호재 혹은 허용준, 조르지를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쓰고요. 그 다른 스트라이커 조르지가 왼쪽 스페이스를 책임진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 홍윤상이 요 오른쪽 스페이스를 책임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 첫 경기를 할 때도 이야기했던 것 중 하나가 어떤 부분이냐면, 뭔가 포항이 세팅 자체가 브라이튼의 전술과 비슷하다. 이들이 하고자 하는 빌드업 스케일을 보면 약간 상대를 끌어들이면서 이 미드필더 두 명이 뭔가 조합을 만들려고 하는 게 좀 보였고, 홍윤상 선수가 이런 대로 이제 예를 들어 내려와서 공을 받는 모습을 보면
브라이튼의 뭐 주황패드로 웰백 이런 선수들이 내려와서 받으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지금 같은 경우에도 한찬희 선수가 내려오면서 변형 백스리를 만들어주고요. 오베르단이 한 칸 올라가서 플레이를 하면서 완델손을 약간 윙백처럼 기용을 하고 김인성 선수를 오른쪽 윙백처럼 기용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공격이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되면 홍은상 보이시죠? 요 하프 스페이스에 튀어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조르지도 여기 왼쪽에 하프 스페이스에 튀어나와 있는 모습을 보면서 허용준이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정원에게 연결이 되면서 3자 플레이, 이렇게 3자 플레이로 풀어나가려고 하는 모습이 브라이튼이 하고자 하는 축구를 하려고는 한다. 근데 이게 사실 최근에 2라운드 3라운드 전까지는 많은 그림이 나오진 않았어요. 하고자 하는 건 확실했으나 이 그림을 통해서 좋은 공격을 만든 적은 적었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똑같이 백스리 빌드업이 나오면서 미드필드 둘 보이시죠? 그 다음에 어정원 선수가 변형 3백을 만들어주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완델손 여기 있고요. 김인성 선수가 쭉 여기서 올라가면서 공간을 제공해주면 그 제공되는 공간에 홍윤상이라든가 완델손이 올라가면서 공간을 제공해주면 그 공간에 조르지가 내려오면서 공간에서 열어잡아서 이제 앞으로 축구하려는 모습을 보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포항이 잘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김인성 선수가 굉장히 빠른 선수죠. 완델손 선수가 굉장히 빠른 선수죠. 이 두 선수가 빠르니까 때에 따라서 만약에 좋은 침투가 좋은 타이밍에 일어난다 하면은 바로 그 스피드를 살려주는 플레이를 가져가면서 이런 식으로 상대의 뒷공간을 노리는 플레이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약에 상대가 공을 따가지고 공격을 이어갈 때는 애초에 기존의 백스리가 이렇게 제공이 되어 있으면서 수비형 미드필더 한 명이 이 자리에 위치되어 있다 보니까 상대가 재빠르게 카운터택을 치는 상황도 많이 안 나오는 거죠. 지금도 백스리가 만들어져 있고 앞에는 미드필더 둘이 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아마 이 장면이 포항이 가장 추구했던 장면이 이날 경기에 나온 게 아닐까. 한찬이와 홍윤상의 좋은 2대1 패스 이후에 침투하는 걸 보고 패스를 넣어주는 장면. 물론 연결이 끝까지 되진 않았지만 이런 장면들을 원하는 거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어정원 선수가 공을 잡았고요. 김인성 선수가 올라가면서 만들어주는 이 공간에 홍윤상이 들어오고 홍윤상이 들어왔을 때 플레이를 가져가면서 뛰어 들어가는 김인성 선수에게 공간 패스를 넣어주는 장면이죠. 그래서 완델송, 김인성 이 두 선수가 굉장히 빠르다 보니까 이런 플레이가 완성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박태하 감독님께서 이 선수단의 캐릭터 혹은 이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맥시멈 시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비도 굉장히 조직적이고 공격을 가져갈 때도 변하지가 않아요. 계속해서 이제 변형 백스리 만들어주면서 미드필드 김종우가 내려와 주고 여기서부터 쭉 빌드업을 가져갈 때 계속해서 공격형 미드필들이 내려와 주고 김인성은 띄워주고 공격수 한 명은 맨 위에 서 있고 백성동이 예를 들어 들어왔다, 홍윤상이 들어왔다, 혹은 뭐 정재가 들어왔다 하면은 애초에 그 약간 윙어 비슷하게 뛰던 선수들이 뛰던 것처럼 플레이를 가져가 주고 그리고 나서 완델손의 이제 슈퍼크로스로 득점하는 장면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인성, 완델손 이 두 선수가 크로스 능력이 워낙 좋다 보니까 정말 이 빠름과 공간 침투 능력을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리고 이 장면에서도 이제 빌드업을 가져가고요. 조르지가 잘 버텨줘서 슈팅을 가져갔고 이 슈팅 가져간 거를 김인성 선수가 굉장히 빠르게 세컨볼을 따면서 득점을 해줬던 장면이죠. 그래서 이번 시즌 정말 포항이 좋은 활약을 펼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어떤 것들이 있냐라고 하면 고참 선수들이라든가 해줘야 하는 선수들이 실제로 다 잘해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 오베르단 진짜 거의 K리그 특급 미드필더라고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완델손 K리그 최고의 왼쪽 풀백 중 한 명이죠. 신강훈 선수 경험이 정말 많고 K리그의 레전드 선수 중 한 명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경험 많은 선수들이 본인들의 위치에서 정말 활약을 잘해줍니다. 그리고 이 골 장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이 조명이 되지는 않았지만 너무나도 플레이가 좋았어요. 본인들이 추구하는 플레이를 가져가고 로테이션을 가져가면서 상대를 잘 풀어냈고요. 많은 패스 이후에 결국에 이제 교체로 들어온 슈퍼 뼈정우 뼈정우 선수의 완벽한 팬텀 드리블 이후에 2대1 패스 그리고 마무리까지 일어났던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골은 K리그가 만든 팀골 중에 하나로 기록이 될 만한 골이기도 하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도 반대 전환으로 완델손을 한 번에 사용해서 크로스를 가져가려고 하는 모습 볼 수 있고요. 이런 장면에서도 크로스가 올라오면서 뒷공간을 노리는 김인성 선수의 침투. 다음에 제주전에서도 보실 수 있듯이
변형 백스리 만들면서 미드필드 둘이 있고요. 계속해서 요 하프 스페이스에 내려오는 공격형 미드필더들을 볼 수 있고, 라인 밟고 침투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김인성 선수 혹은 완델손 선수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보이시죠? 김인성 밟고 있죠? 완델손 밟고 있죠? 공격수 하나 이렇게 내려오죠? 공격수 하나 이렇게 내려오고, 그 다음에 맨 위에 있는 조르지, 허영준, 이호재가 앞으로 띄워주는 장면. 그러면서 아마 요 장면이 포항이 진짜 만들고자 했던 장면들이 이런 장면이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서 완델손에게 연결이 되면서 조르지가 벌어놓은 요 공간에 홍윤상이 기가 막히게 침투를 하면서 요 패스를 받았고, 여기서 이제 아쉽게 득점으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만 좋은 플레이가 나왔다. 근데 사실 팀들이 본인들이 추구하는 플레이로 득점을 많이 가져가는 경우는 적죠. 허나 포항이 정말 더 강해지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추구하는 이 빌드업, 가운데에 공격수가 서 있고 양쪽 공미들이 내려오면서 이 공을 받아서 연계하려고 하는 이 플레이를 통해서 하는 득점이 좀 더 생겨야만 한다. 혹은 그걸 통해서 만들어지는 위협적인 장면들이 더 많아져야지만 더 강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베르단의 이 원더골은 말이 안 됐죠. 와, 왼발을 이렇게 쓸 수 있는 선수인지는 차마 몰랐습니다. 진짜 K리그 이번 시즌 최고의 골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대전 경기에서는 지난주에 3경기를 했고 제주 원정까지 갔다 오다 보니까 신강훈 선수가 선발로 나오지 않았고 어정원 선수가 오랜만에 돌아왔는데, 어정원 카드를 쓰는 게 또 다른 매력을 보여줬던 게 어정원 선수가 양발을 너무나도 잘 써요. 그러면서 오히려 본인이 가운데로 이렇게 변칙적으로 가져가는 플레이를 만드는 장면들도 몇 장면이 있었고, 신강훈 선수는 뒷지역에서 이렇게 톡톡 찍어주는 패스를 잘했다라고 하면은 어정원 선수는 오히려 약간 더 공격적으로 이제 가담을 해주면서 윗지역에서 오버래핑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공이 침투됐다가 나오는 볼을 양발로 슈팅 혹은 크로스들이 올라오면서 대전을 위협하는 또 다른 카드도 있었다. 그래서 포항이 현재 오베르단과 김종우의 단단한 미드필더를 토대로 양쪽 풀백들까지 이렇게 이제 기용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정원의 이날 이 반대발 크로스는 이제 기가 막혔고요. 이날 이제 포항이 1대0으로 지고 있었는데, 여기서 어정원의 이 반대발 크로스가 대전을 점점 긴장하게 만들었고, 이런 긴장하는 장면들을 통해서 이런 실수가 나오지 않았을까. 근데 사실상 이것도 보면 김인성 선수, 정말 이 포항의 고참 선수가 끝까지 이 집념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축구라는 게 여러분들 전술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막 다양한 매력도 필요하고 부분 전술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지도자가 고참 선수들을 꽉 잡을 수 있냐 없느냐, 고참 선수들이 본인들부터 먼저 띄워주냐 안 띄워주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 현재 포항은 김인성 선수라든가 뭐 완델손 선수, 신강훈 선수, 이 선수들부터 죽어라 띄워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좋은 성적이 나고 있는 게 아닐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조명하고 싶은 장면 중 하나는 바로 이런 장면인데요. 자, 뒤에서 이제 골킥이 나왔고 93분에 다와가는 상황에서 헤딩이 나왔고 정재희의 미친 침투 이후에 들어가는 극장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재희 선수를 제가 왜 조명을 하냐면, 포항이 전체단 스쿼드가 다 잘해주고 있는 건 맞는데 정재희 선수 교체 카드를 너무나도 잘 쓰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서 93분 때 넣었고, 제주전에서도 93분에 정재희 선수가 이 세컨볼을 주워 먹으면서 득점을 가져갔고요. 그리고 마지막 대전 경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대전 경기에서도 92분에서 93분으로 넘어가는 요 장면에서 정재희 선수의 극장골이 나오면서 포항이 정재희의 93분 역전골 3개와 함께 리그 1위를 달리고 있다. 근데 박태하 감독님을 여기서 이제 칭찬해야 되는 것 중 하나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 그거인 것 같아요. 새로운 감독이 새롭게 이번 시즌 이제 부임이 되셨는데 이 짧은 순간 동안 좀 디테일한 부분들을 크게 잡으셨고, 그 디테일한 폭을 경기 결과가 잘 안 나온다던가 혹은 경기력이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잘 안 나온다면 대부분 틀을 바꾸시려고 드는 지도자분들도 많으신데, 수비적인 부분 뭐 4백이냐 5백이냐 이게 바뀔 수는 있지만 수비 본인들이 기존적으로 가져가는 거를 바꾸지 않고 가져가는 부분, 그리고 빌드업을 할 때도 5백을 쓰든 4백을 쓰든 3-2 애초에 이걸 만들어 놓고 가져가는 이 빌드업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꾸준하게 이 한 전술을 밀고 가시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적응하기도 쉽고 선수들이 따라가기도 쉬운 게 아닐까. 그래서 사실
포항의 이 기세가 어디까지 이어지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시즌 초반 너무나도 좋은 기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과연 김기동 감독님이 떠나고 많은 포항 팬분들이 사실 긴장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허나 이제 포항의 레전드 박태하 감독님이 돌아오시면서 시즌 초반 말도 안 되는 퍼포먼스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 물론 극장골이 3개가 있긴 하지만 이겼으면 된 거거든요, 프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 흔히 말하는 태하극장이 언제까지 가게 될지, 이 태하극장이 몇 위까지 포항을 시켜줄 수 있을지 보는 것도 하나의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이번 시즌 되지 않을까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